건데 우리가 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573페이지 제3절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요. 자, 요 계산 구조인데 요거는 우리가 일단 다음에 보고 어디로 갈 거냐면 그 비과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비과세를 먼저 보고 올게요. 제가 자 양도세 비과세인데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제7절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있죠?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587페이지 제7절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별표 3개 합니다. 이 비과세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비과세 및 감면. 먼저 개요를 보는데 양도수익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거 양가로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되는데 이건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채무자가요,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은 이게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재산이 처분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양도세 부과할 것이냐? 자, 어차피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일정한 농지 교환, 맞바꾸거나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비과세고요. 양가로 3번 보니까 1세대 1주택과요. 그 부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근데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은 보세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실거래가액이 실지판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얘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올 때 항상 고가주택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속 비과세 하는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 관계없이 임대소득 과세했죠.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보유 중에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선 보고 실거래가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양가로 3번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양도수익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만 예외가 있어요. 법령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외가 또 있어요.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거고요. 양가로 4번 봅니다.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적도가 되게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도가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면서 또 측량을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로 이제 정확하게 측량하면서 새롭게 종전보다 면적이 지적공사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적공사 면적이 종전보다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자, 조정금을 받아요. 조정금을. 그러면 이 조정금을 지급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체가 이제 지적소관청이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지급할 때 요거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지적재소에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는 조정금은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비과세 소득 4가지를 반드시 알아둡니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농지 양도세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 관한 건데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인데 금액 요건 한번 봅니다. 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요. 가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 적은 편 아니고 큰 편 거기 다 체크해야죠.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4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환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교환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8억 원입니다.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2억. 큰 편 토지가격이 얼마요?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이고요. 2억 5천만 원이고. 자, 그러면 자, 이 차액이 지금 이 큰 편 토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차액이?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자, 요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5억입니다.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격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의 자,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이잖아요.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차액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건 시험에 요거 알고 있는지 한 3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분합의 사유가 이제 전제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교환분합의 사유예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 2, 3번은 읽어보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이런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요게 밑줄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의 동그라미요.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에요. 나누거나 합치거나 그런 과정에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단 교환에 있어 새로 주택하는 농지,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거. 자, 요거요. 그 다음에 비과세 제외된 농지를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교환분합이나 속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냐? 3년입니다. 다 3년. 기간 다 3년입니다. 그래서 교환분합이나 속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 기간은 3년만 나옵니다. 3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정확히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자, 농지 교환분합 속 비과세까지 말씀드렸고, 자, 588페이지 3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자, 먼저요.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니까 고자로서 1세대예요. 우리가 1세대 그러면 1세대 좀 이따 자세히 나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여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해외에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국내 1세대원이 국내에 주택 하나가 있고 해외 주택 하나가 있으면 이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국내 1주택을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해요. 다만 가로안에 보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울이라든가 여기 경기도 광명시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네, 요거.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양도하면 배제하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토지 양도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까지 그 부토지 양도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 체크고. 자, 동그라미 2번이요. 비과세 및 감면 제한 그랬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동그라미 2번 비과세 감면 제한 동그라미 2번에다가 여러분이 제목을 뭐라고 달아놓냐면 허위계약서 작성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허위계약서 작성이에요. 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네. 업계약서 쓰거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허위계약서 작성을 하면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 그래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어요. 그러면 비과세 감면 배제합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본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미니멈이죠. A하고 B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책에서 빼는데요. A번 보니까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요거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요. 원래 법령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즉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그러면 꼭 기억할 거. 적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합니다. 적은 금액 꼭 기억합니다. 적은 금액.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사례 문제로 나왔었는데 24회 시험인가요? 이렇게 23회인가 24회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걸 보세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적은 금액이 기재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 원이요. 근데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를 딱 보니까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본 산출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에요. 자, 이랬을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법령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험 문제가. 자, 그랬을 때 어떤 수강생분이 이 문제 나왔는데, 자, 계산 문제가 이제 쭉 사례 문제 나왔는데, 딱 보니까 걔 사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합격자 모임에서 저한테 얘기한 건데, 이거 딱 보니까 계산 문제가 딱 나오니까, 그 당시에 24회 시험인가 그때까지는 우리 2차 과목을 한 번에 다 봤어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잖아요. 2차 과목이. 그래서 자, 공법하고 중개사법 같이 1교시 보고 이제 공시세법 2교시로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한 번에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 풀고 공시법 풀고 세법 맨 마지막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다 풀고 근데 맨 마지막에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공법 40문제 또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거 안 풀고 지나가려고 딱 했는데 그 수강생이 딱 보니까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이 나오고 기재금액이 나오고 실지 거래가액이 나오고 딱 나오니까 이걸 딱 지나가려고 보니까 이게 보였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허위계약서 작성. 제가 그 해에 이게 개정세법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꼭 기억할 거. 비과세 감면 배제된다는 거 작은 금액 꼭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딱 보니까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제 음성이 들렸죠. 작은 금액. 그래서 요거 딱 해가지고 보기를 봤더니 3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맞춘 수험생이 있는데 원래는요. 이게 보세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차액이 얼마요? 5천.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요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요 둘 중 어떤 거? 요거 두 개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을 자,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 중 적은 금액 얼마예요? 3,000원.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수험생은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 수험생은 그냥 보기에 보니까 이게 제일 적어서 이거 맞췄는데 어떤 동안에 답만 맞추면 되죠? 네, 자, 이런 거. 자, 요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그 다음에 실지거래액의 차액과 그 다음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 계산하던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미니멈 작은 금액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그 1세대의 요건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요 배우자와 함께 그 가족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1세대라는 것은 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해요. 형제 자매나 자 부모도 동일한 주소고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원에 다 포함시키고 그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일연제 1주택이 돼요. 자 그런데 다만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인 자 포함.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자 법률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률상 이혼했는데 있죠. 법률상은 이혼했는데 실제는 생계를 같이 한다 같은 주소에서 그러면 가짜로 이혼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 동일한 주소에서 그러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예외를 보니까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보는 경우예요. 원래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당해 고지 연령이 몇 세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거나. 그래서 나이가 30세 이상인 우리 노처녀 노총각. 우리 세법에서는 30세 이상이면 노처녀 노총각이에요. 요즘 원래 실제로는 요즘은 40세는 넘어야지 노처녀 노총각인데 세법에서는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세 이상인데 부모님이 집 한 채가 있는데 또 집 한 채 살려고 하면 아버지, 엄마 이거 만약에 집 한 채에 또 집 하나 사는 걸 엄마나 아버지 명의로 하면은 우리 집이 1세대 2주택 돼요. 그래서 요거 집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내가 30세 이상이니까 세대 분류 가능하니까 내 명의로 취득해서 나를 주소를 딴 데로 옮겨 놓으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야, 네 인감증 좀 갖고 와라. 왜요? 지난번에 네 명의로 해놓은 거 그 집 요번에 좀 팔라고 하는데 알았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짐을 꾸려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가. 그래가지고 모든 거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이럴 때 저 주세요 시집장가 갈 때 그래가지고 갖고 가라 이런 얘기 했으면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류 가능합니다. 또 니은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역시 단독세 구성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동가라 및 디귿번 종합소득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and 소유하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정한 이 소득이라는 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말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요거는 나이가 40세가 안 됐어도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8세 미혼의 어떤 경기도 평택의 어떤 예전에 강의할 때 미혼 여성 수강생 얘기를 해드리는데 28세 미혼입니다. 근데 제가요 교수님 직장 생활 해가지고 제가 집 하나를 샀거든요. 집 하나를 샀는데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주소를 딴 데로 해놓으면 제가 세대 분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30세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미혼 남성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한다?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면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이렇게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면 월급 같은 거 꼬박꼬박 갖다 주면 어느 날 퇴근길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느 동네로 나와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와보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돈 버느라고 고생 많았어. 내가 당신 몰래 저기 아파트 하나 사놨어. 이럴 여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한다. 항상 얘기합니다. 얼굴만 따져가지고 그냥 얼굴만 예쁘니까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얼굴에 빠져가지고 그냥 얼굴 예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용서된다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얼굴은 살다 보면 결혼해서 연애할 때나 얼굴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하면서 막 그러지 나중에 한참 살다 보면 얼굴을 서로 자세히 볼 일이 없어요. 배우자 간에. 집에 왔어도 있잖아요. 왔냐고 하고 왔다고 하면서 대충 얼굴을 보면 대충 형체만 봐 형체만 대충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뭐 하고 뭐 식구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반찬을 보면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겉으로 막 이렇게 틀려요. 반찬만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TV를 보면서 마주 이렇게 보면서 TV 보고 있어요. 얘기할 때 그냥 TV를 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얼굴을 자세히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디귿번의 세 번째 줄 보니까 중간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세 법상의 소득이 있어도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다만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세 법상의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 안 돼요. 미성년자는. 근데 다만 또 예외가 있어요. 이 미성년자 맞박이 필요한 마른 녀석이 결혼을 했다거나 사고 쳐가지고 다 죽고 없다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봅니다. 1세대가요. 자, 1주택을 보여야 됩니다. 국내 주택의 하남, 즉 양들 현재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개념을 읽어보면 돼요. 상시 주거 상관한 건물을 말하고 공부상 이런 거 관계없어요. 자, 등기 여부나 허가 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이면 되고요. 또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까지. 그 부수토지 양도련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589페이지 겸용주택. 이건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있어요. 자,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하는 거 요거 한번 봅니다. 그 부등호 표를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요. 주택 면적이 60제곱미터 건물에 있어서 건물 연면적 100제곱미터인데 주택 면적이 60, 주택 외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40제곱미터예요. 그럼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는 뭐라고요?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예요. 이 토지는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는데 자, 만약에 둘 중 적은 면적인데 이 겸용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 조건에 나와요. 그러면 그 토지 면적과 그 다음에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 한 거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 상가 면적이 60제곱미터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요. 주택 외의 부분 주택으로 보자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몇 제곱미터만 비과세요? 40제곱미터. 주거 면적만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상가 면적은 과세고요. 이럴 때는 안분 계산하는데 또 보세요. 자, 부속 토지, 비과세는 부속 토지 면적은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연면적 요거 한 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10배 한 거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자, 계산 사례 문제 시험에 이게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겸용주택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하는 게 옛날에 나왔다가 이게 최근에 이게 28회 시험 때 또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계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뭘 주의하시면 되냐면 양도세 겸용주택 나오면 자 보세요. 이 표를 보니까 지금 부등호가 2개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자, 부등호 위에 있는 부등호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하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하고 2개 나오죠? 자,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등호 주택 면적이 주택이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주택이 클 때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주택 면적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요.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표 내용에 앞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암기.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구원범 외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나중에 재산세 겸용주택하고 헷갈리고 그러기 때문에 양도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그냥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 크면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가구 주택 보겠습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을요.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1주택 양도로 봐요. 그래서 2년 보유하고 면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자, 이걸 시험에서는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획이 된 매 한 가구마다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니고 전체를 보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자, 그래서 다 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조합원 입주권 양도요. 조합원 입주권은요, 여러분, 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예?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고 또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키고 주택처럼 취급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번 양도일연재 다른 주택이 없다. 자, 그러면 또 니은번이요. 양도일연재 1조합 입주권에 왜 1주택을 수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택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예외는 우리가 뒤에서 또 보기로 하고요. 양가로 4번을 봅니다. 2년 이상 보유권. 자, 2년 이상 보유권. 우리가 1세대가 양도한 이제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냐? 당해재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우리가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또는 직계종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그 보유기간이 달리 적용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율과세 특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시험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자, 먼저요. 거주기간 5년 이상 이건 어떤 거냐면 건설 임대주택 특례에 관한 건데 자,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임대주택 특례에 관한 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건설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주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건설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그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건설 임대주택을 요 시점에 임차했어요. 거주하다가요. 요거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요것을 팔아요. 그러면 건설 임대주택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에서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2년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이게 5년 이상이면 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였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설 임대주택의 특례예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 아니라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임차에서 거주하다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사서 얼마 있다 팔 때 요거예요.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하다 보면 건설 임대주택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거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과세 요건 알아두셔야죠.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건설 임대주택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거주기간 1년 이상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국내 이주 그래서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또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쪽에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라고 할게요. 인천광역시에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요게 1년 6개월을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요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제목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건데 실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보세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라든가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자, 그 다음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합니다. 이럴 때 이 인천시 1세 1택은 2년 보유를 못 했는데도요. 자, 그러니까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 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례 문제 나오면 1년 이상을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했어야지. 만약에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다. 그럼 비과세 못 받아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요.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그냥 취약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취약이요. 고등학교부터는 마음대로 못 옮기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취약. 질병의 요양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에요.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허리 아프다고 막 자꾸 엑스레이 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이고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의사가 할 수 없죠. 아프다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진단서 2주, 3주 끊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고, 근무상 형편. 요거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나 전근 다 괜찮아요. 자, 근데 근무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단 사업상 형편 있죠?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안 해요.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광주로 이렇게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이 주거 이전했을 때 이 주택은 자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례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상 형편 안 된다는 것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다른 시군 주거 이전해야 한다.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에 한다는 거. 그 두 번째 칸에 거주기간 1년 이상 거기에 여러분들 별 표시하고 꼭 기억합니다. 또 그리고 사업상 형편 안 된다는 얘기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거주기간 제한 없고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는 경우인데 수용이요.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해요. 그러면 전부 일부가 그러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수용당한 거 어떻게? 그래서 1세대 1주택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이건 다 지금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요.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부분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잔존 부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또 니은번, 디귿번은 어떤 거냐면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요. 해외 이민이요. 자,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주변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순수하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팔고서 그 양도세 회피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해외 이주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근데 다만 얘는 출국 1년제 1주택이어야 되고 양도일이 아니라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어야지 비과세입니다.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 그러면 과세예요.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또 디귿번이요. 1년 이상이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혼자서 1년 이상 나갔다 오면 출장 갔다 온 거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몇 개월 나갔다 오면 관광 갔다 온 거예요.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서 세대 전원 출국했을 때 똑같아. 이것도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 1년제 역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돼요. 다 착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면 해외 이민과 그 다음에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게 출국하는 것은 사례 문제 나오면 반드시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팔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년 미만 보였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90페이지 양가로 5번이요. 1세대 1택으로 보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여러분 또 이거 양가로 5번도 특별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양가로 5번. 2년 이상 보유 요건의 예외 또 양가로 4번과 5번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양가로 5번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또 조금만 더 하고 쉴 건데 또 목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5번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을 보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먼저요, 주택이 2개예요. 근데도 먼지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인데요.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있죠? 요거는 자,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거예요. 먼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이런 거예요. 먼저 종전주택이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이 있고, 살던 집이 있고, 요거 팔고요. 이사 가려고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합니다. 신주택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 종전주택 취득 후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 하나 사고요. 한 6개월 만에 또 집 하나 샀을 때는 안 돼요. 인터벌이 1년 있어야 돼요. 1년 지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요, 3년 내, 원칙적으로 3년 내 만약에 양도를 하잖아요. 이 종전주택을. 그러면 자, 주택이 2채인데도 1세대 몇 주택이요?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1세대, 일자를 빼먹었네.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이제 보유기한 요건 등을 갖췄을 때 이제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3년 내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3년, 원칙은 3년 내 양도하면 되는데, 이택의소를. 근데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많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요. 종전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요. 자, 그럴 때는 요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요거 1년 내, 그때는 1년 내 양도를 해야 돼요. 1년 내. 1년 내 양도해야 되고, 또 이 신주택으로,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신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1년 내 양도해야 돼요. 올해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종전주택은 조정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신주택은 만약에 조정상지역에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둘 다 조정상지역에 있어야지, 하나라도 조정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그때는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돼요. 반드시 둘 다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는 1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세대 전원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거주 이전 한번 봅니다. 맨 위에 표에서 단독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조정상지역은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요거 2년 보유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1년 내 양도에서 그 표 아래 각주 표시, 꽃표시를 한번 보세요. 각주 표시, 꽃표시 조그만 것이 표 아래. 종전주택이 조정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상지역에 있는 신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1년 내요. 체크하시고,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되고, 그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팔아야 돼? 1년 내 팔아야 한다는 거.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실생활에서도 누가 여러분한테도 물어볼 때 좀, 요거 얘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공인중개사 공부하더니 제가, 그래도 역시 뭔가 낫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 배우긴 배우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표 위에, 동고분양을 위한 1세대 주택 있잖아요. 요거 노부모 동고분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은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이요? 요거 10년 내. 아무거나 먼장단 주택은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도요. 요거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래부터는 이제 여기 그 먼저 표 아래 여기부터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해가지고 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요걸 좀 길게 나와 있는 요 내용을 먼저 보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봅니다.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제 원칙은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3년 내. 근데 가로 안에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수용 등 법소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지 못했을 때는 봐줘요. 3년 내 양도 못했어도. 조정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거. 금방 봤죠, 여러분들? 설명 다 드렸고. 다만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지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5년이요. 자, 약 5년 내 양도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거는 그냥 이게 중요한 거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요. 자, 이건 내 의지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주택, 지방, 내가 좀 종전, 뭐 과천이든 서울이든 있었어요, 집. 근데, 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전한 지방에 그 혁신도시 막 그런 데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자, 그럴 때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에 팔면 되냐? 5년이에요. 그때는 넉넉하게 시간 줍니다. 내 의지로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5년 내에 양도했을 때 1세부터 양도를 봅니다. 자, 그 한 번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 내용 있잖아요. 참고 내용도 한번 볼게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토지 일부가, 요건 좀 참고적으로 보세요.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에 당해 잔존한 주택 및 그 부토지를 양도일로부터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는 종전의 주택 및 부토지 협의매수 수용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깊은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했는데 수용으로 양도하게 됐어요. 수용으로. 그랬을 때 일부만 수용으로 양도하게 됐고 남게 된 잔존 부분이 있잖아요. 요 잔존 부분은 5년 내 만약에 이 잔존 부분을 5년 내 양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용일로부터 잔존 부분을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처음에 그냥 수용으로 애초에 저 양도한 것으로 3년 내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애초에 수용으로 이렇게 양도한 것을 봐서 5년, 그 말은 5년 내 양도를 하면 이거 1세대 1세 양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은 내 의지로 양도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얘기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 5년 내 잔존 부분,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 시점에 원래부터 보유했던 주택 또는 상속개 이상 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는데, 하여튼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하면 상속개 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피상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제외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여러분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상속계 당시에 보유했던 일반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고, 이건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을 하나 상속받게 됐어요. 내 의지로 2주택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줍니다. 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면 이 일반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자, 근데 만약에요, 이 상속받은 주택 요걸 먼저 양도하잖아요.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자, 상속받고 나서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양도 시기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상속계 이상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이 일반 주택이, 잘 보세요. 깊은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주세요. 이 일반 주택이 상속계 실전 2년 내에 증여받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주택이면 안 돼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하여튼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
요거만 잘 아시면 돼요. 상속받을 때 문제가 너무 가세다. 다만 이제 올해 요게 이제 상속 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부터 증여받은 주택이었으면 안 된다. 일반 주택이 뭐 그런 겁니다. 자, 됐고 591페이지 상속 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이건 그냥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거지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참고고요.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 주택 특례입니다. 자, 농어촌 주택 특례는 어떤 거냐? 한 번에 하기는 또 좀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있죠. 동그라미 3번 농어촌 주택 특례 있죠. 여기부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 여러분.